김삿갓의 한시 감상. 정담. 김삿갓과 홍련 이야기. 김삿갓의 시감상을 제작하기 전에 우선 그의 주거지와 묘소를 찾아보았다.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와성리 어둠마을에 있는 주거지였던 곳에 찾아가 보니 김삿갓을 흠모하고 기리기 위한 분이 초옥을 짓고 그의 인생처럼 살고 있었고, 노루목에는 김삿갓 문학관이 잘 만들어져 있었다. 누상상봉 지목명이여, 유정무어 사무정이라, 화무일허 다정밀이여, 월불유장 문심방이라. 누가귀에서 만나보니 눈이 아름답도다. 정은 있어도 말이 없어 정이 없는 것만 같구나. 꽃은 말이 없어도 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법이요, 다른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을 찾아들 수 있다오. 이번 한시 감상은 김삿갓과 처녀 홍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다. 김삿갓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옛말에 거자 일일소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가깝던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멀어져 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는 다만 한평생 삿갓 쓰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며 유리 걸식해온 방랑시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넘은 김삿갓에 대해 아직도 친근감을 느끼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간단하다. 김삿갓은 철저히 한평생을 서민과 더불어 살아왔고, 모든 희로애락을 서민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삿갓은 구한말 명문거족 안동 김씨의 후예다. 그에게는 김병연이라는 본명이 있다. 중국의 시성 이태백 못지않게 술만 들어가면 술술 흘러나오는 말은 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천재 시인이 한평생 방랑하며 삿갓 쓰고 동가숙, 서가식 한 사연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 벼슬이 높다 하여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요, 학문이 깊다 하여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요, 돈 많다고 위대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위대한 인물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크게 끼쳐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사리사욕을 떠나 만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온 사람이라야만 할 것 같다. 김삿갓은 양반의 특권을 버리고 한평생 서민 속에서 살면서 불의를 보면 서민을 대신하여 서슴지 않고 야유와 풍자의 시를 마구 읊어갈겼으니 얼마나 통쾌한 서민의 대변자인가. 이번 한시 감상은 김삿갓과 처녀 홍련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한시를 감상하고자 한다. 김삿갓이 금강산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자 양양 어느 산골 마을에 들러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서당을 찾았다. 그러나 훈장은 어디 갔는지 17, 8세 가량 되어 보이는 처녀가 나온다. 머리가 3단같이 길고 몸이 두리두리한 것이 아리따운 처녀였다. 나는 지나가는 과객인데 훈장 어른은 계시는가? 처녀는 수줍은 듯 입을 가리며 대답한다. 부모님은 일갓집 대사에 가시고 집에는 안 계세요. 그러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단 말인가? 처녀는 고개를 수그리며 대답 대신 얼굴을 붉힌다. 날이 저물어 갈 데가 없구나. 서당방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는가?
김삿갓은 염치 불구하고 물었다. 처녀는 저녁상까지 차려 김삿갓에게 드렸다. 김삿갓은 피곤도 했지만 서당을 나와 뒷산으로 걸어 올라와 보니 완월정이란 누각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누각위에 웬 여자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서당집 처녀가 분명했다. 김삿갓은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고 누각으로 올라가며 수작을 걸어보았다. 이름이 홍련이라 불러주세요. 홍련이라. 이름이 매우 아름답구나. 나이는? 처녀는 대답을 아니하고 달만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 어린 그 눈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노상상봉 시목명이여 유정무어 사무정이라. 누각위에서 만나보니 눈이 아름답도다. 정은 있어도 말이 없어 정이 없는 것만 같구나. 김삿갓은 장난삼아 한 수 읊어 홍련의 마음을 떠봤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홍련은 김삿갓의 시를 알아듣고 화무일어 다 정밀이여 월불 유장 문신방이라. 꽃은 말이 없어도 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법이여 달은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에 찾아들 수 있다오. 하고 화답하더니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김삿갓은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홍련이 그렇게 한시에 능숙할 줄은 몰랐다. 더구나 다른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에 찾아들 수 있다는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는 것이 분명했다. 김삿갓은 가슴 설레는 흥분을 금할 길 없었다. 김삿갓도 부랴부랴 산을 내려와 처녀의 방 앞에서 발을 멈췄다. 김삿갓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다. 홍련의 방은 불이 켜 있지 않았다. 방 안에서 바시락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홍련이 방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에헴, 김삿갓은 짐짓 큰 기침을 한번 해보았다. 그러자 방 안에서 화답이라도 하듯 하고 밭은 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 홍련은 김병연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훈장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이 듣고 은근히 김병연이라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백일장 장원을 한 자이고 글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는 소문이 파다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만나봤으면 어떤 사람일까 내심 궁금하였지만 아녀자로서 드러낼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사모하고 있던 차였다. 홍련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일 줄은 몰랐지만 시 읊는 실력과 삭닷을 쓴 것을 보고 혹시나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은근히 들었다. 여기서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서당의 딸로 나오지만 다른 문헌을 보면 친구가 소개해준 지조가 강한 기생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찌되었건 김삿갓과 홍련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는 사실이며 시로서 맺어진 관계는 사랑과 이별의 애절한 시로 이어진다. 다음에 소개할 시를 보면 알게 되리라 본다. 감사합니다.